오늘은 12500이랑 12600K를 오버클럭해서 어느 쪽이 더 좋았는지 가격까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셀러론 오버클럭을 하고 난 다음에 12500을 오버클럭 해보겠다고 말씀드렸었죠. 그게 오늘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오버클럭 하는데 공을 좀 많이 들였어요. 사실 오버클럭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노가다라고 해야 될까요? 끝없는 자신과의 싸움 같은 건데 전압 올리고 시네벤치 돌리고 뭐 돌리다가 뻥 나면 전압 좀 더 올리고 다시 돌리고 뭐 온도 올라가면 클럭 내리고 전압 내리고 다시 시네벤치 돌리고 뭐 이거를 무한으로 반복을 하면서 CPU의 한계점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죠. 아마 이전 영상을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특정 메인보드에서는 K 버전이 아닌 논 K 버전 CPU들도 오버클럭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 내용은 이쪽 영상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오늘 비교는 CPU, 메인보드, 램 이렇게 세 가지만 종류가 달라질 거고요. 나머지 부품들은 똑같은 거예요. 12500 쪽에는 ASUS 스트릭스 B660F 게이밍 와이파이 보드에다가 그리고 삼성전자 DDR5 4800MHz 8GB 램 두 개를 장착을 할 거고요. 그리고 12600K 쪽은 기가바이트 Z690 게이밍 X 보드에 그리고 PNY DDR4 2666MHz 8GB 램 두 개를 장착을 할 겁니다. CPU 간 비교를 해야 되니까 램은 뭐 양쪽이 비슷하게 고만고만한 걸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테스트를 위해서 세팅을 좀 해줄게요. 조립을 할 건데요. 먼저 12500 쪽부터 한번 해볼게요. 요게 이제 이번에 사용된 12500 부품이거든요. CPU랑 메모리는 제가 미리 장착을 해놨고, 그리고 메인보드부터 이제 테스트 벤치에다가 올려가지고 테스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은 어느 정도 한계 확인을 위해서 3열 순행 쿨러를 사용을 할 건데요. 지금은 단종됐는데 3열 순행 중에서 제일 저렴했었던 모델이에요. 이거 아마 EM텍에서 유통을 했었던 것 같아요. 참고로 이 메인보드가 한 3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B660 메인보드 중에서 30만원이면은 조금 많이 비싼 편이잖아요. 그런데 이 메인보드만이 이제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기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논K 버전도 오버클럭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메인보드가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장착을 좀 해주고 써멀도 좀 발라주고요. 그리고 요게 오늘 사용할 이제 3열 순행 쿨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지금은 단종됐을 거예요. 이게 화면에 잡히게끔 조립을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힘드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조립이 끝났고요. 그래픽 카드만 꽂아주면 될 것 같은데, 참고로 오늘 사용할 그래픽카드는 이제 라데온 RX 6900 XT인데요. 요거는 이제 ASUS 제품인데 AMD 쪽에서 대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이제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어쨌든 세팅이 끝났고요. 일단 12500부터 오버클럭을 좀 해볼 건데요. 시간이 좀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해볼게요. 일단 ASUS 보드에서는요, 어드밴스드 모드로 들어가면은 여기 AI 트위커라는 이 메뉴에 보통 오버클럭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125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수 오버클럭이 안 되니까 베이스 클럭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거 매뉴얼로 바꾸고, 여기 있는 이제 베이스 클럭을 갖다가 처음에는 한 110 정도로 맞춰 볼게요. 그리고 CPU 전압도 좀 올려주고요. 보통 저는 오버클럭 할 때 CPU, 그 다음에 캐시, 그 다음에 메모리 이 순으로 하긴 하는데요. 사실 이 순서가 뭐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습관이 돼서 그런 건데, 일단 CPU 전압은 1.4V로 주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클럭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 전에 이제 전력 제한은 해제를 시켜 놓을게요. 자, 일단 베이스 클럭 이제 110으로 줬을 때는 부팅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바로 한번 120으로 올려볼게요. 120으로 올리니까 CPU 클럭이 4560MHz, 그러니까 4.5GHz가 되거든요. 여기서 먼저 CPU 배수를 갖다가 고정을 시켜줘야겠네요. 이거를 41배수, 최대 배수로 넣어줄게요. 아까 전에 최대 배수로 안 되어 있었나봐요. 이제 41배수 최대로 넣으니까 4.9GHz로 이제 동작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이 상태로 이제 저장 한번 해볼게요. 먹으려나 모르겠네. 그린 스크린 또 처음 봤네.
그래서 진짜 테스트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가진 12500 최대 클럭은 대략 한 5.2GHz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했을 때 5.4까지도 갔었는데 제가 가진 이 쿨러로는 발열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뭐 크라켄 같은 게 있으면 더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놀라운 게 캐시 속도가 4.9GHz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K버전 CPU로 치면은 캐시 배수가 49가 들어간 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CPU G를 켜서 보여드리면은 이쪽 부분에 이제 4900MHz 들어가 있죠. 그래서 캐시 요거 진짜 속도가 좀 놀라울 정도예요. 방금 보신 것처럼 CPU G의 표기는 저렇게 되어 있었고, 그리고 바이오스 상에서도 그렇게 들어갔다고 하는데 진짜 정말 그런 건지 의심될 정도로 높은 캐시 클럭이긴 합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CL40에 CR은 2T고요. 주파수는 5800MHz까지 오버클럭을 했습니다. 오버클럭 결과값은 상세 페이지에다가 제가 적어줄게요. 그 다음에 오버클럭 전후 성능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벤치마크 프로그램은 총 3가지를 돌렸는데 CPU-G, 시네벤치 릴리즈 23, 그리고 긱벤치 5를 돌렸습니다. 그때 멀티코어 점수는 뭐 벤치별로 조금씩 다르게 했는데 25에서 30%까지도 성능이 올랐고요. 그리고 여기서 윈도우 10이랑 11 간의 성능 차이가 있을까 싶어서 양쪽 다 해봤는데요. 진짜 이번에 윈도우 10이랑 11까지 테스트하는데 시간이 진짜 장난 아니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CPU-G나 시네벤치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긱벤치는 오버클럭을 했을 때 윈도우 11에서 5% 정도 조금 더 상승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싱글코어 점수도 전체적으로 15% 정도 상승을 해서 확실히 오버클럭 전후에 성능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12600K도 오버클럭을 해봐야겠죠. 이거를 또 조립하고 테스트를 할 생각을 하니까 눈앞이 캄캄하긴 한데 이것도 동일하게 조립을 해볼게요. 조립을 하고 바로 오버클럭도 스트레이트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테스트를 완료를 했고요. 12600K는 최종적으로 CPU 클럭은 5.1GHz까지가 한계였어요. 오히려 12500보다 100MHz가 낮은 수준이에요. 캐시 배수는 43이었고요. 그리고 메모리는 CL19에 CR은 2T, 그리고 클럭은 3600MHz까지 오버클럭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12600K가 제 생각에는 뿔딱이 걸린 것 같아요. 오버클럭 마진이 12500보다도 좀 낮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12600K도 동일하게 벤치마크 점수를 확인했는데요. 멀티코어 점수야 뭐 당연히 2코어 4개가 더 붙어 있으니까 12500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옵니다. 근데 오버클럭 전후 차이가 적게는 11%에서 많게는 24% 정도까지만 올라갔어요. 아까 12500은 25에서 30%까지도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적긴 하죠. 그런데 물론 이 테스트를 보시고 12600K는 12500보다 더 오버가 안 되는 뭐 쓰레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제품마다 편차가 엄청 많아요. 제가 받은 게 이제 뿔딱일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싱글코어 점수는 더 차이가 적어서 최대 10% 정도까지만 이제 오버클럭 전후 성능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12500이랑 비교를 하면 어떨까 궁금하시죠? 시네벤치 결과를 먼저 볼게요. 맨 왼쪽이 윈도우 10에서 둘 다 오버클럭 안 했을 때 성능입니다. 보시면은 12500이랑 12600K랑 성능 차이가 거의 한 38% 정도 나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당연히 뭐 엄청 큰 성능 차이죠. 그런데 바로 오른쪽 보시면은 윈도우 10에서 양쪽 다 오버클럭을 했더니 성능 차이가 25%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12500의 캐시가 훨씬 더 오버클럭이 잘 됐고, 그리고 코어 클럭도 100MHz가 높고, 그리고 메모리 종류도 DDR5냐 4냐 차이에 따라서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윈도우 11로 넘어가니까 이 차이가 더 줄어들어서 이제 20%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근데 제가 벤치 테스트를 딱 한 번씩밖에 안 하기도 했고, 그리고 CPU마다 오버클럭 마진이 좀 다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결과만 보고 딱 단정짓지를 말아주세요. 근데 긱벤치로 가니까 그 차이가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 윈도우 10이나 11이나 양쪽 다 오버클럭 전에는 17% 정도 났던 성능 차이가 윈도우 11에서는 오버클럭 했을 때 10% 정도밖에 안 나게 됐어요. 그리고 12500을 오버클럭한 점수가 12600K를 오버 안 했을 때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싱글코어 성능을 보면 좀 납득이 되는 게 시네벤치 싱글코어 성능을 보니까 12500 쪽이 거의 뭐 점프를 좀 심하게 했습니다. 오버클럭을 하니까 12600K보다 3% 정도를 앞섰어요. 시네벤치 릴리즈 23 싱글코어 성능이 2000이 넘는 거는 저는 많이는 못 본 것 같아요.
다음은 게임 테스트로 넘어가 볼게요. 간단하게 두 가지 게임으로만 테스트를 했고 해상도는 Full HD에 옵션은 최상으로만 했습니다. 근데 게임 결과가 참 좀 해석하기가 어려웠어요. DDR4냐 아니면 DDR5냐에 따른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난다고 느꼈습니다. 먼저 포르자 호라이즌 5부터 볼게요. 왼쪽이 12500이고 그리고 오른쪽이 12600K입니다. 둘 다 오버클럭 안 한 기본 상태인데도 양쪽 프레임에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양쪽 다 오버클럭을 한 결과인데 오버 안 한 거나 뭐 한 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거의 이 정도면은 오차 범위 내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프로 보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포르자 같은 경우에는 CPU보다 GPU 영향을 좀 더 많이 받는 게임이라서 그런 건지 큰 차이가 없는 모습인데 그래도 기본 상태에서는 12600K가 더 잘 나와야 맞을 것 같은데 여기서 제 생각에는 DDR4랑 DDR5의 차이가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버워치에서는 그 영향이 더 커진 것 같아요. DDR5 5800MHz 정도면은 사실 뭐 DDR5 중에서는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닌 것 같은데 CL40임을 감안을 해도 DDR4와 성능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오버클럭을 하게 되면은 윈도우 10에서는 12500이 더 높은 프레임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참고로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는 리플레이가 아니라 매번 제가 실제로 플레이를 하면서 찍은 거라 가지고 변이 통제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점도 참고를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이제 포르자는 벤치마크 모드로 진행을 한 건데도 12500쪽이 더 높게 나오는 포인트도 있긴 했었죠.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죠. 왜 12500은 DDR5를 썼는데 12600K는 DDR4를 썼냐? 왜냐면 애초에 이 비교 영상의 목적 자체가 12500을 오버클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싸게 살 필요가 있냐? 이거거든요. 12500을 오버하려고 메인보드도 비싸게 사고 30만원짜리나 사고 그리고 메모리도 비싸게 DDR5도 썼는데 이 가격을 더하니까 K버전 CPU 산 것보다 더 비싸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이거를 산다는 목적 자체가 가성비를 좋게 하려고 사는 건데 이거를 산 게 이제 K버전 플러스 Z690 보드보다 더 비싸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2600K 쪽은 보드도 저렴한 쪽에 있는 Z690에다가 그리고 DDR4로 매칭을 한 거예요. 최대한 싼 가격으로 맞추는 구성으로요. 그랬더니 둘 간의 가격 차이가 이렇게 됐습니다. 12500쪽이 조금 더 비싸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살 가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12500 말고 12400F랑 그리고 12600KF를 비교를 하면은 12500쪽 그러니까 논K 버전 CPU 쪽이 조금 더 싸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그러면은 가격은 더 싸질 수 있어요. 아마 그리고 12400F를 오버해도 지금 제가 12500으로 했던 거 결과랑 그렇게 아주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12400F를 사용한다고 해도 12600KF 사용한 것보다 대략 가격적으로 한 2, 3만원? 이 정도밖에 더 안 쌀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사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무도 다른 분들은 이런 영상을 안 올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버클럭 한 상태의 전력 소모량도 비교를 해봤어요. 시네벤치를 돌릴 때 전기를 얼마나 먹는지 제가 찍었거든요. 그랬는데 양쪽 다 대략 한 270W 정도를 먹었습니다. 12500은 TDP가 65W 정도고 그리고 12600K는 125W 정도인데 실제 전력 소모량은 완전 돌았죠. 제 생각에는 12600K를 오버 안 하고 쓰실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오버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오버를 한다면 이 정도 전력 소모량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12700K, 12900K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제가 얼마 전에 리뷰를 했었던 제온 E5 2696V3도 전력 소모가 이거보다는 훨씬 적은 230W 정도예요. 그래서 뭐 이거 제온한테 전기 먹는 하마네 뭐네 이렇게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는 정말 테스트할 게 많아가지고 시간이 진짜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오버클럭 하는 데만 순수하게 한 8시간 정도가 들어간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테스트를 많이 하는 영상을 찍으려니까 일주일이 진짜 순삭입니다. 아무튼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